네, 안녕하십니까. 이글드림 온라인 5회살의 Y 아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게 된 FEDC 김준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22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이는 50대 초중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와 미래 준비를 위해 저희 세대에서 느끼는 아메이 사업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또 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하는지, 또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지 오늘 현실 점검 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만났을 때 가졌던 직업입니다. 보이시죠?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학력, 연령, 내 외국인 제한 없는 최고의 유망 자격증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도 이 광고에 혹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었는데 학력, 연령, 내 외국인이 제한 없다는 말은 저도 동의할 수가 있는데 최고의 유망 자격증이라는 말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주택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옛날 동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현재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직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더라고요. 예전엔 이분께서 대기업 등의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분들을 많이 부러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친구들이 본인을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주택관리사라는 업무, 아파트관리소장이라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위탁관리 소속으로 아파트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위탁관리 회사와 2년 정도의 계약을 해서 소장이 부임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소장이 업무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계약이 이어지고 뭐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단지 내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약이 도중에 해지가 된다든지 소장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관계가 좋지 못해서 업체 쪽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죠. 소장을 바꿔달라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 관리소장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늘 다른 단지에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실제 직업의 안정성과 관계가 없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관리소장들은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관리소장들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안정적인,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 소장님 케이스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이 소장님의 어떤 나이도 저랑 비슷하게 50대 초중반을 지나가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 소장님이 직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 이유는 실제 본인의 친구들이죠. 그죠? 본인의 친구분들이 과거에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던 이런 친구분들이 지금은 대다수 직장을 그만두고 때로는 그만둘 상황이 만들어져서 다른 직업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준비 시간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자격증을 가지고 연령 제한 없이 꽤 오래 상대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 직업을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2년 전에 아미를 선택할 시점에 저는 부채에 허덕이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나의 미래는 경제적으로 정말 안정적이길 바랬었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기에 저는 이 사업을 선택했었습니다. 그 선택과 결과에 저는 너무나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화면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 강의는 현실 점검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런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뭐 영상 강의상 집중도를 높이는 차원도 있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스폰서 파트너 분들께서 같이 영상을 시청하신다 그러면 많이 맞추신 분에게 이 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내기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얼마나 오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예상 정년은 43.9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은요? 미래학자들의 미래 예측에 가장 중요한 단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퀴즈의 답은 뭘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구입니다. 인구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알아볼 것이고 이 변화 속에서 왜 아메이 사업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대단한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 문제 연구소에서 조사를 냈는데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하나를 꼽았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예상컨대 여러분들 생각했던 나라가 맞습니다. 예, 한국입니다. 자, 2750년 한국이란 나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발표를 했죠. 이건 옥스퍼드 대학에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2136년입니다. 국내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줄 것이고 2750년이 되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하죠. 지난 10년간 학계 출산율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분의 여성분이 평생을 살면서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숫자가 한 명이 안 된다고 하죠. 0.92명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자,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 중에 2032년에 어떤 수치가 하나 나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또 퀴즈 나가죠, 그죠? 자,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자료가 발표된 지가 불과 몇 해 전이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이 발표 2032년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코로나가 시작된 올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한국 사회의 최고의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문제, 현재의 위기는 코로나일지라도 이 코로나는 언젠가 끝이 나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메이 사업의 비전은 제가 지난 이글드림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강의지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시청을 해주시고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지속적인 위기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에 따른 문제임을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소리 없는 재난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요. 자, 예측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의 시간과 마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에 또 의미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2017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해였다는 겁니다. 자,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인구가 2017년도 과거 몇 년 전에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자, 2020년은 또 어떤 의미를 둘까요? 55년생이 만 65세에 진입하는 해입니다. 이 55년이 의미하는 숫자는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시작 나이라는 거죠. 1955년도에서 1963년생들을 우리는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맞는지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표를 보시겠습니다.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7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수와 맞먹는다는 거죠. 이 엄청난 숫자가 올해 2020년부터 노인 세대에 합류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냈냐 그러면 자 보시죠. 그래프를 보신다 그러면 실제 표에 보시는 밑에 하단부에 차지하는 옅은 하늘색이죠. 그죠? 이 색은 생산 가능 인구율을 얘기하는 거고 위에 짙은 푸른색은 노년계층입니다. 전체 합원 총 인구를 얘기하겠죠. 실제 그 노년층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점점점 줄고 있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40년 뒤 되면 한 분의 생산 가능 인구가 한 분의 노인을 부양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 노년 부양비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죠. 자, 청년이 넘쳐나는 시대, 청년이 부족한 시대를 제가 하나의 그림을 올렸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 희망적인 얘기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쉬어가는 타임이기도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미래는 청년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생겨나겠지만
인구 문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일할 청년이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기에 현재보다 일할 자리가 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많이 놓읍시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이 또한 1위는 우리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상이자 노인들의 행복도가 최하위라는 것이죠. 결코 경제적 빈곤 속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통계청 자료에 72.9세가 나옵니다. 이 72.9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은퇴 연령이죠. 실제 OECD 평균 연퇴 연령이 64.4세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면 멋진 해변에서 노부부가 멋진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을 하고 있죠. 부유한 해외의 어떤 해변의 모습입니다. 은퇴하시고 노후를 멋지게 보내시고 우리가 진짜 정말 바랬던 그런 노후의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노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림에 보이시죠? 파지를 줍는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해외에 나가서 전통시장을 가보시면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젊은 분들이 상인이 돼서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농산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한 귀퉁이에서 자판을 펴고 이렇게 가지고 나온 상품들을 팔고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자, 준비되지 않은 빠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된다는 거죠. 실제 고령화 사회는 노인층의 인구가 7%가 넘었을 때는 고령화 사회라 그러고 14%가 넘었을 때는 고령 사회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 있죠. 20% 사회라 그럽니다. 선진국도 이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초고령 사회가 진입이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됐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죠? 자,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복지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사용률이 굉장히 증가를 했죠. 현재 한 분의 노인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건강보험료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전체 건강보험료 지출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세수정대 정책으로 이어질 거고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노치원을 아십니까? 실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차량 길거리에서 많이 보게 되죠. 노치원은 노인데이 케어센터의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 노인데이 케어센터에 지금 다니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고 어떤 노인 요양 보호 등급을 신청해서 등급을 받게 되면 이런 노인데이 케어센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는 아이들 유치원처럼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어른들을 모시고 가고 센터에서 하루 일정을 보내시고 오후에 또 집까지 태워다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한 달을 보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용이 통상 한 150만 원 정도 국가에서 8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0% 정도, 20% 이상의 어떤 부분들은 자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150만 원 중에서 한 3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나머지 80%는 국가의 어떤 복지 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어떤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복지에 따른 어떤 재정이 점점점 커져 나갈 것이고, 실제 이런 어떤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하려 그러면, 이용을 하려 그러면 자부담의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인구 감소 초고령 사회의 두 번째 현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 노후 파산이라는 거죠. 노후 파산 프로세스는 2인 연금으로 생활하던 노부부가 배우자 사망 후 1인 연금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질병 발생, 병원비 지출 증가 문제로 결국 파산에 이르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8억 4천. 제가 한번 뽑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65세 노인이 10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한 달에 월 200만 원 생활비가 지출이 된다 손 치면 200만 원 12개월 35년입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8억 4천이죠. 8억 4천 이 정도의 돈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분들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 정도의 월 비용이라 그러면 실제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최저의 생활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용도 마련하지 못하고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후 파산 현실화, 파산자 25%가 60대 이상, 노후 파산이라는 어떤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이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은퇴 후 40년, 당신은 정말 준비되어 있나요? 이런 노후가 찾아오리라고는 예상도 못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또 한 가지 쉬어가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 맞출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 누가 먼저 홀로 남게 될까요? 맞죠? 여러분들이 예상한 부분이 맞습니다. 여자분들이 오래 남게 됩니다. 70대까지 사망하는 성비는 남자가 높고 80대 이후부터는 여자가 높겠죠, 당연히.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성 리더님들 오래 산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남편 병수발 하다가 고생하다가 혼자 남겨져서 가족의 보살핌 없이 고독하게 살다가는 여자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겨진 자의 경제적인 정서적인 어떤 불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죠. 자, 아메이 사업은 평생 친구를 만들어주는 일이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지만 아메이 사업은 평생 친구, 그것도 아주 많이 만들어주는 사업이라 더 가치롭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세 번째 현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간병이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부모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기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간병이직을 통해 가지고 가족의 파산까지도 이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장수는 정말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욜로 그러죠, 그죠?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 및 소비 생활을 우리는 욜로라 그럽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행복도 중시하는 생활 방식 및 소비 생활 방식이 욜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대책 없이 욜로를 하다가 초고령 사회에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정말 골로 간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은 평생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나만의 완벽한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내 주변의 모든 지인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김종희, 김진구는 아메이 사업가다. 자, 이런 패가 어떤 패일까요? 제가 파운드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인정패를 받았던 패입니다. 이 패가 나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포장해 줄 수 있는 저의 든든한 직업이 된 거죠. 이런 패 하나 정도 여러분 가정에 두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 또 평생 친구가 있습니까? 자, 아메이 사업을 제가 20여 년째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친구가 생겼죠.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계신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과 아침에 공을 차는 축구 조기회도 하고 있고요. 이글드림 다이아몬드 분들과 골프 모임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다른 모임을 통해서 운동도 하지만 이 모임 속에서 정말 멋진 분들과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런 멋진 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진은요. 몇 해 전에 이글드림 다이아몬드 리더분들과 유럽 여행을 했던 사진입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모임에 들어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이 그림은요. 제 스폰서이신 그린건 스폰서님께서 산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님과 동행해서 이런 산행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호도엽 옥룡슬산을 트레킹했던 사진입니다. 시간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은 분들과 멋진 시간을 함께 했던 사진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자만의 이런 끈끈한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다들 희망하실 텐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보실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작년에 저희 퍼스널팀 송년 모임 사진입니다. 많은 리더분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행사를 마치고 여기에 제가 100%는 아니지만요. 대다수 리더분들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아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에 끼는데 20대 분들도 계시고 30대 분들도 계시고요. 40대 분들이 주류지만
이런 젊은 분들과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과연 제 나이에 이렇게 멋진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메이는 나이가 무르익을수록 이런 경험치를 나눌 수 있고 이런 멋진 분들과 젊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사실이죠. 제가 오는데 그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김종희 씨가 그 톡을 보내더라고요. 사실은 부부 사이에 긴 장문의 톡은 보내지 않죠. 기차 타고 왔는데 눈을 뜨니까 이런 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발하시오. 스타일은 완전히 아메리칸 스타일. 맞나 모르겠네요. 자기는 강의할 때 너무 겸손함이 마이너스다. 비포 애프터 얘기를 확실히 해라. 자랑질이 동기부여다. 사실 자랑질이 잘 안 되는데 나는 자유로운 삶을 원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서 선택한 일이 내 삶을 자유로 만들어 딱 해라. 맞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했던 삶, 자유했던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을 너무나 만족하고 있거든요. 어른 노릇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처갓집에 생활비 다 지원하고 엄마 매일 보러 간다고. 처가 부모님께서 저희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가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 보니 생활비를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심지어 통신비, 병원비까지도 저희 부부가 다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생활비며 여기서 나오는 엄마는 김종희 씨 입장에서 본다면 시어머니죠, 그죠? 저희 모친입니다. 저를 낳아준 분인데 정말 저희 어머니도 그 건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얼마 전 몇 해 전이군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뭐 건강하게 사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저는 찾아뵙고 있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없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자유를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었고요. 또 남들 가지 않는 평일에 여행 가고 등산하고 늦둥이 아들이랑 자유시간 보낸다 크라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늦둥이 아들이 지금 올해 2학년입니다. 그 아이와 뭐 자유로운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고 있고 등산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스폰서님 따라서. 그래서 자유로운 어떤 등산을 주말이 아니고 평일 가까운 산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 비대면인 상황에서 줄지 않는 수입을 아메이 사업을 통해 만들었다고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말 그렇죠. 지금 어려운 시국에 아메이 사업의 어떤 수입의 크기가 절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을 선택해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평생 직업, 평생 수입, 평생 친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아메이 이걸 드리면 멋진 시스템이 있고 행복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거라고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